안녕하세요. AWS에서 개발 전문 SA로 근무 중인 김필중입니다. 지난 리인벤트 2021에서는 언제나처럼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DevOps 엔지니어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신규 출시 및 업데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발자와 DevOps 엔지니어 분들이 주요 대상인 만큼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된 신규 출시 및 업데이트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꽤나 직관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하고 리뷰를 한 뒤 컴파일 또는 패키징 등의 빌드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유닛 테스트나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등을 수행한 뒤 검수가 완료된 최종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를 생성하게 되고 이 아티팩트를 호스트에 배포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전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배포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고 이때의 사용성을 기록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워크플로우를 반복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해 나갑니다. 개발자나 DevOps 엔지니어는 이 전체 과정에 관하여 문제를 발견 및 수정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이며 이미 다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 많은 고객분들과 이야기하며 들어왔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리소스의 동적 생성 및 제거입니다. 이는 개발자들과 DevOps 엔지니어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며 클라우드가 아닌 환경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즉 코드형 인프라입니다. 일반적으로 AWS를 처음 사용하게 될 때 AWS 관리형 콘솔을 통해 AWS의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AWS와 친해지기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정 간 또는 환경 간의 리소스를 이동하고 구성한 리소스를 복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드형 인프라가 소개되었으며 이는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하고 싶은 인프라 리소스를 코드로 작성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코드로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그대로 인프라 구성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었던 계정 또는 환경 간의 리소스의 이동, 그리고 구성한 리소스의 복제 등도 코드형 인프라를 통해 매우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불변의 인프라를 위한 코드를 프로비저닝 전에 미리 검수할 수 있으며 프로비저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리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리소스의 동적인 생성 및 제거 역시 매우 손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보통 AWS를 처음 도입할 때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할 때 가장 먼저 도입하면 좋은 테크닉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며 AWS의 강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AWS가 제공한 서비스는 AWS 클라우드포메이션, AWS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 AW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중 최근 주로 활용되고 있는 도구가 AWS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 즉 AWS CDK입니다. AWS CDK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WS 클라우드포메이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AWS 클라우드포메이션은 AWS에서의 코드형 인프라를 위한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앞서 말한 인프라를 위한 코드를 템플릿이라고 부르며 이 템플릿은 JSON 또는 YAML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 프로비저닝하고자 하는 리소스의 명세를 작성한 뒤 클라우드포메이션에 업로드하여 스택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합니다. 클라우드포메이션은 이 스택을 생성하며 우리가 작성한 템플릿 내의 리소스들을 프로비저닝 및 관리해줍니다. AWS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리소스를 지원하며 CI/CD 또는 개발, 관리 도구와의 통합을 지원하므로 동적인 리소스의 생성 및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AWS 클라우드포메이션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JSON 및 YAML 포맷의 DSL로 템플릿을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리소스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템플릿에 추가하고 리소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AWS 클라우드포메이션 디자이너 등이 출시되었지만 이보다 더 개발자 및 DevOps 엔지니어들에게 친숙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방법이 AWS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 즉 AWS CDK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AWS CDK는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C#, TypeScript, Java, Python, Go 등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리소스 작업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IDE 및 기타 도구 등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컨스트럭트, 즉 구조라고 하는 재사용 가능한 유형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리소스를 만들고 구성하며 또한 사용자 정의 구조를 작성하여 팀이나 조직, 나아가 커뮤니티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새로 출시한 기능 및 업데이트를 이해하기 위해 CDK 앱 개발 워크플로우를 잠시 설명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제공되는 CDK CLI를 통해 CDK 앱을 개발하고 사용합니다. 여기서 CDK 앱은 코드로 관리할 인프라를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K CLI를 통해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각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인프라를 선택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합니다. 그 후 CDK deploy라는 명령을 통해 클라우드에 배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CDK는 내부에서 CDK 앱을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변환 후 CloudFormation을 통해 배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AWS 서비스를 위한 라이브러리 또는 특정 스택을 구성하는 공개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활용하여 우리만의 스택을 생성한다는 것이고, 둘째, CDK 앱은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변환된 후 CloudFormation을 통해 프로비저닝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기존의 CloudFormation 또는 다른 도구에서 AWS CDK로 전환을 많이 하셨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많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번에 버전 2가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CDK는 커뮤니티로부터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일찍 출시하고 자주 출시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일반적인 서브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를 CDK를 통해 구성한다면 기존의 버전 1에서는 CDK의 철학을 기반으로 각 AWS 서비스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즉, 화면의 서브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AWS 람다, 아마존 다이몬DB의 새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설치하여 CDK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 CDK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리싱할 때 종속성 체크가 필요했었습니다. AWS CDK 버전 2는 CDK 프로젝트로 작업하는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버전 1에서의 개별 라이브러리가 AWS CDK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단일 모노리식 패키지로 통합되었습니다. 또 AWS CDK는 피드백을 통한 기능 향상을 위해 실험적 API도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버전 1에서의 실험적 모듈이 함께 포함된 기존 분리된 라이브러리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실험적 모듈은 AWS CDK 라이브러리와 별도로 배포되어 안정적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이 통합 구성 라이브러리인 AWS CDK 라이브러리에 병합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종속성 관리가 훨씬 더 간단해졌으며 다운로드 속도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모듈과 실험적인 모듈의 구분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또 다른 기능 추가로 AWS CDK 워치가 있습니다. 아마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나 제스트 테스팅 프레임워크 등과 같은 다른 도구에서 워치라는 명령이 사용되는 것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CDK도 동일한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CDK 워치는 CLI로 실행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이며 실행이 된 후 프로젝트 내의 파일을 관찰하고 있다가 변화가 탐지되면 자동으로 CDK 디플로이가 트리거링되어 클라우드에 적용되므로 명시적으로 디플로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CDK 워치를 통해 CDK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배포, 테스트의 피드백 루프를 위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CDK 워치는 새로운 핫스왑 배포를 디폴트로 사용합니다. 이 또한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서 특정 조건 하에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빠른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일반적인 서브리스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위한 CDK 애플리케이션에서 CDK와 관련된 코드 변경은 없지만 이 CDK가 배포하는 람다 함수 코드가 변경되었다면 핫스왑 배포는 변경된 람다 함수 코드만 직접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는 배포 속도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수분에서 수초로 배포 속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업데이트는 CDK Assertion 라이브러리입니다. CDK에서처럼 인프라 모델링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경우의 장점 중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프라 코드를 위한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CDK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에서 우리는 유닛 테스트 작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DK Assertion 라이브러리는 CDK가 지원하는 모든 언어를 위한 헬퍼 및 유틸리티의 모음으로써 인프라 코드의 유닛 테스트 작성을 도와줍니다. 화면의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S3 버켓을 포함하는 MyStack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간단한 유닛 테스트 코드가 있습니다. MyStack에서 선언한 S3 버켓은 MyBucke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진 S3 버켓이 생성되는지를 유닛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CDK 코드가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변환되고 변환된 템플릿에서 우리가 선언한 리소스들이 올바르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비교를 하기 힘들었는데 이 CDK Assertion 라이브러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냅샷 테스트도 지원합니다. 스냅샷 테스트는 CDK 코드의 전체 아웃풋을 저장하고 이 저장된 아웃풋과 변경한 CDK 코드의 아웃풋이 다르면 테스트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스냅샷 테스트는 종속성 업그레이드나 CDK 코드의 리팩토리 등의 아웃풋의 변화가 없어야 할 때를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로서 뜻하지 않은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포메이션에서의 한 가지 변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CDK가 결과적으로 클라우드포메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CDK에도 추가된 기능이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롤백을 비활성화하는 파라미터의 추가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리소스를 가진 클라우드포메이션 스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택을 생성하면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되고 두 번째가 진행되며 9번째까지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되면 우린 성공적으로 배포된 스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클라우드포메이션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행히도 10개의 모든 리소스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안정 상태로 롤백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10개의 리소스만으로도 시간이 꽤 걸리며 실제 프로덕션을 위한 스택의 경우 더 많은 리소스가 포함될 것이기에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disable rollback이라는 파라미터를 스택 생성, 업데이트, change set 실행에 추가를 하면 실패한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선 예에서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9개의 리소스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프로비저닝에 실패한 10번째 리소스가 왜 실패하는지를 찾고 템플릿에서 해결한 뒤 업데이트를 하면 이 마지막 실패한 10번째 리소스부터 배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템플릿을 작성하거나 개발 환경에서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CDK에서도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DK 버전 2와 더불어 AWS CDK Construct Hub도 출시되었습니다. CDK의 주요 특징은 재사용 가능한 인프라의 추상화입니다. 이를 CDK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Construct, 즉 구조로 표현됩니다. 이 구조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클래스나 객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스나 객체는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요 패키지 관리 방법에 부합하는 리파지토리에 저장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의 경우 npm.js.com에 퍼블리시될 것이며 자바 구성 라이브러리에는 자르 파일로서 메이븐 센트럴과 같은 곳에 퍼블리시될 것이며 이는 개발자에게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조 라이브러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요 패키지 매니저의 리파지토리에 저장되고 검색하여 발견될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정말 많은 다른 라이브러리들의 바닷속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컨스트럭터 허브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AWS,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공급자들이 모든 CDK에 대한 구조 라이브러리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AWS CDK 메인 라이브러리는 물론 모니터링, 컨테이너,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보안,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라이브러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쿠버네티스의 매니페스트를 생성해주는 CDKH, 테라폼 JSON 파일을 생성하는 CDKTF 등의 라이브러리들도 등록되어 700여 개가 넘는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라이브러리는 문서와 API 레퍼런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 샘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드 공유 서비스와 비슷하게 설치와 사용 방법, 종속성 목록, 다운로드 수, 라이센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CDK를 생성하고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작업을 커뮤니티에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개된 라이브러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팅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되며 코드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마존 코드그루의 신규 업데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코드그루는 코드 품질을 개선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코드 라인을 식별하는 등 지능형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아마존 코드그루는 코드그루 리뷰어와 코드그루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두 개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자바 및 파이썬 애플리케이션들을 스캐닝하고 프로파일링하여 코드 품질 향상 및 코드 리뷰 자동화에 도움을 줍니다. 코드그루 리뷰어는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수정 방법을 권장하는 도구이며 코드그루 프로파일러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고 익스펜시브한 코드를 식별하고 수정 방법을 권장하는 도구입니다. 이 중 코드그루 리뷰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관련된 신규 업데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드그루 리뷰어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전 코드의 맞춤법 검사를 추가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존 워크플로우와 통합될 수 있으며 손쉽게 코드를 스캐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나아가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화면의 워크플로우는 코드 수정부터 배포되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개발자는 코드 리포지토리에 코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코드를 바탕으로 AWS Cloud9과 같은 IDE를 통해 코드를 추가 및 수정합니다. 그 후 코드 리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의 리뷰어는 코드그루 리뷰어를 참고하여 보다 더 빠르게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식별할 수 있고 나아가 개선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뷰어를 대신하여 코드그루 리뷰어가 수행하는 리뷰 영역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AWS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AWS API 및 SDK의 사용법에 대한 리뷰를 지원합니다. 또 메모리 릭 등 개발 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리소스 누출에 대한 부분도 식별해 줍니다. 구현 시 번거로울 수 있는 동시성에 대한 검토도 해주며 전역 변수의 사용이나 뮤터블 아규먼트로 호출이 반복되는 함수 등의 코드 결함도 식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발자분들과 데브옵스 엔지니어 분들에게 필수 항목이 된 보안과 관련해서도 코드 수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해 줍니다. 코드그루 리뷰어로 손쉽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나 패스 트래블 인젝션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규정 준수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누출에 대해서도 식별할 수 있으며 AWS 보안 모범 사례에 관련해서도 전문가 수준의 검토도 제공합니다. 현재 자바 및 파이썬 두 가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만을 위한 특정 리뷰 영역도 있습니다. 이제 이 아마존 코드그루 리뷰어에 시크릿 디텍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보안 관행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암호, API 키, 자격증명과 같은 기밀의 중앙 집중화 및 거버넌스입니다. 기한이 촉박한 많은 개발자들은 코드에서 기밀을 관리하고 사용할 때 로컬에서 개발 중에 일반 텍스트 환경 변수를 사용하거나 정적 기밀을 하드 코딩한 다음 실수로 커밋하는 지름길을 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후회하지만 촉박한 기한으로 임시적인 결정을 하게 되며 후에 이를 잊어버리는 불상사를 통해 큰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밀을 감지하고 보호하는 자동화된 방법을 원했으며 새롭게 추가된 시크릿 디텍터가 빛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시크릿 디텍터는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코드 검토 프로세스의 일부로 모든 새 코드가 병합 및 배포되기 전에 하드 코딩된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바 및 파이썬 코드 외에도 컴피그 및 문서 파일도 스캐닝하며 실수로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암호, API 키, SSH 키, 액세스 토큰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코드그루 리뷰어는 자격증명, API 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밀을 안전하고 자동으로 저장, 교체, 관리 및 검색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인 AWS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방법을 제안합니다. 화면에서의 예는 CI 도구 중 유명한 트래비스 CI의 구성 파일인 travis.yaml 파일의 18번째 줄에서 AWS 액세스 키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음을 식별하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코드그루 리뷰어는 이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밀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며 나아가 식별된 기밀로 로테이팅하여 향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사용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단에 Protect Your Credential 버튼을 클릭하면 적절한 이름과 값으로 새 암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AWS Secret Manager 콘솔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출시된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SaaS 애플리케이션, AWS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브리스 이벤트 버스입니다. 이벤트 브릿지는 이벤트 생산자가 이벤트 버스로 이벤트를 퍼블리싱하면 지정한 규칙과 필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상으로 라우팅해 줍니다. 이를 통해 강하게 결합된 여러 서비스 및 시스템을 손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단일의 이벤트 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느슨하게 결합된 분산형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기에 개발자 민첩성과 애플리케이션 복원력을 손쉽게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벤트 브릿지에 추가된 S3 데이터 플레인 알림은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하여 S3 객체 변경 사항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더욱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객체의 추가 복사본을 만들거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특정 목적의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AWS와 S3 사용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미 2014년 출시된 SNS 토픽과 SQS Q 그리고 람다 함수로 이벤트를 보낼 수 있는 S3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스 기능과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S3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여전히 강력한 기능인데요.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 이를 사용하려면 동일한 객체 및 이벤트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독립적인 팀 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브릿지의 S3 데이터 플레인 알림은 이 문제 해결책을 포함하여 몇 가지 추가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급 필터링을 통해 객체 크기나 키 이름을 비롯한 추가 메타데이터 필드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치 과정에 대한 결정을 위해 추가 메타데이터를 얻기 위한 S3를 다시 호출해야 하는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S3는 규칙과 일치하는 이벤트만 퍼블리시하므로 관심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PI 대상을 통해 스텝 펑션 등을 포함한 18개의 AWS 서비스 중 선택한 곳들 모두로 동일한 이벤트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체 팬아웃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고 독립적인 팀이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처리를 하려는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상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빠르고 직접적인 패턴 매칭과 대상 호출을 제공하며 S3가 제공하는 이벤트 브릿지로의 Enlist Once 전달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벤트 브릿지의 다른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러가 발생하거나 이벤트 버스에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이벤트를 재처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규칙에 매칭된 100만 이벤트당 $1가 청구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에서 측정과 향상 파트를 포함하는 피드백 루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은 변화와 기능 추가가 되어오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는 실제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 하나인 클라우드 워치 리얼 유저 모니터링도 고객의 피드백으로 추가되었는데요. 럼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여 성능을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웹은 정말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브라우저의 유형이나 브라우저의 구성, 그리고 사용자의 위치, 연결성 등의 감 및 상태에 따라 테스팅의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요소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럼은 이러한 경험을 식별, 이해 및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표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서 간단히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각 페이지의 헤더에 자바스크립트 스니펫을 추가하고 배포하기만 하면 사용을 위한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스니펫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각 페이지를 거쳐갈 때마다 실행되고 통합 및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럼에 보냅니다. 이 도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서비스 렌즈 그리고 AWS 엑스레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데요. 퍼포먼스 탭에서는 페이지의 로드 타임이나 에러 등의 추가 정보와 함께 바이탈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브라우저스 앤 디바이스 탭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한 브라우저의 종류와 함께 에러가 많이 발생하거나 페이지 로드 타임이 느린 브라우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저니에서는 페이지 시퀀스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의 인게이지 정도를 확인하거나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럼을 손쉽게 설치하여 현재의 상태, 나아가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실험 및 기능 관리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에비던틀리입니다. 클라우드워치 에비던틀리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용 사례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능 플래그라고 하는 다크 출시이고 두 번째가 A/B 테스트입니다. 기능 플래그는 코드 배포 없이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입니다. 이는 기능 배포를 전체 서비스 리리즈에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의 if then else 구문으로 특정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며 이 기준은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시 리모트 서비스 조회를 통해 보통 결정됩니다. 제가 이전에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인메모리 캐시를 조회하는 API 워치를 통해 기능 플래그 기능을 구현했었고 이후에 etcd의 watch 또는 레디스의 pubsub을 활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의 UI 및 UX의 변경과 개발자 모두 활성 비활성화 정도로 활용하였는데요. 근래에는 이 기능 플래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일부 사용자에게만 활성화시켜 실제 사용자를 통한 검증 또는 개선의 피드백을 받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 사례인 A/B 테스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A/B 테스트는 앞서 설명한 기능 플래그와 유사점이 많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A/B 테스트는 여러 변형이 있는 무작위 실험으로 구성되는 게 특징인데요. A/B 테스트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변형 A에 대한 대상의 반응을 변형 B를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둘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여 단일 기능의 여러 버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에서 결제 버튼에 대한 다양한 모양이나 크기 또는 색상을 실험한 다음 어떤 변형이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기능 플래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출시를 제어하고 A/B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 및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대규모 실험 서비스를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해 수년간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플래그와 A/B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에서의 요구사항은 유사한데요.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시나리오를 배포하고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다른 시나리오로 사용자의 트래픽을 어떻게 라우팅할지를 제어합니다. 그 후 심도 있는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변형의 영향을 비교합니다. 클라우드와치 에비던트리는 고급 통계 지식 없이도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결정을 위해 언제든지 핏값과 신뢰 구간과 같은 에비던트리의 통계 엔진에서 제공하는 통찰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플래그나 기타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생성, 관리, 배포를 위해 기존의 Address Systems Manager의 기능인 Address App Config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클라우드와치 에비던트리는 훨씬 더 고급 기능 관리 및 실험을 제공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AWS 계정과 팀이 있는 경우 클라우드 설정 및 거버넌스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속도를 높이려는 혁신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AWS 컨트롤 타워는 랜딩존이라는 안전한 다중계정 AWS 환경을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회사 정책을 준수하는 새 AWS 계정을 손쉽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를 신규 또는 기존 계정으로 확장하고 규정 준수 상태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다중계정 아키텍처, ID 및 액세스 관리, 거버넌스,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설계 및 로깅을 포함한 시작하기 위한 기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환경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조직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AWS 클라우드포메이션을 코드형 인프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면 사용자 정의 템플릿과 정책을 개별 계정과 전체 조직에 배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Customizations for AWS Control Tower라는 솔루션을 통해 랜딩존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기능을 통해 AWS 클라우드포메이션뿐만 아니라 테라폼을 사용하는 고객분들도 랜딩존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for Terraform, AFT라고 하는 테라폼 모듈은 AWS Control Tower 팀에 의해 유지 관리되며 배포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테라폼을 통한 AWS 계정들을 프로비저닝하고 사용자화할 수 있게 합니다. AFT는 고객에게 컨트롤 타워 거버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테라폼 기반 계정 프로비저닝 파이프라인의 이전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계정 생성에는 모든 컨트롤 타워 거버넌스의 이점이 포함되며 테라폼 클라우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테라폼 오픈소스를 지원합니다. 계정 생성 트리거 기능과 신규 또는 기존 계정을 사용자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조직의 표준 절차, GTM에 맞게 사용자화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능의 이해를 돕고자 잠시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유명해지고 로직 처리를 위해 모든 요청을 서버 호출을 통하게 하지 않기 위해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로직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게 되었습니다. 또 브라우저는 더 빨라지고 인덱스DB나 캐시 등을 통해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장성 있는 앱을 구축하는 게 정말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의 역할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HTML로 이어지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전체 스택입니다. 전통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오른편에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에 대해서만 집중하였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변화로 인해 백엔드 쪽을 신경 쓰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버는 서버리스를 통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고 Node.js를 프론트엔드는 물론 백엔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래프QL을 통해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풀스택 기능을 구축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WS 앰플리파이를 만들었으며 2017년경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클라이언트로 출시하여 다양한 도구들을 추가해 오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의 주 목적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하여금 풀스택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AWS 앰플리파이는 다양한 도구 세트를 제공하여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풀스택 앱 개발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하고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백엔드를 빠르게 구성하기 위해 로컬에서 앱 백엔드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AWS 앰플리파이 CLI를 제공하여 직관적인 워크플로우를 통해 인증, 스토리지, 데이터, 기타 일반적인 사용 사례로 확장 가능한 AWS 백엔드를 설정합니다.
기능을 로컬에서 테스트하고 여러 환경으로 배포도 가능하며 구성된 모든 리소스는 앰플리파이의 CI/CD 워크플로우와 더 나은 팀 협업 및 손쉬운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형 인프라 템플릿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웹 애드로이드 및 iOS 앱에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몇 줄의 코드로 신규 및 기존 애드로이드 리소스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앰플리파이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파트를 클라우드에 손쉽게 구축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지만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UI 구축 작업이 시간이 소모되고 수동 작업이라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ddress Amplify Studio가 공개되어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여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이미 개발의 속도와 출시의 속도, 그리고 혁신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Address Amplify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Address Amplify Studio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완벽하게 제어하며 기능이 풍부한 앱을 몇 주가 아닌 몇 시간 만에 시각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mplify Studio는 앱 백엔드를 구성 및 유지 관리하고 Address 관리 콘솔 외부에서 프론트엔드 UI를 생성할 수 있는 웹 기반 시각적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프론트엔드 UI 개발을 자동화하여 수천 줄의 코드를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앰플리파이 스튜디오의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백엔드 데이터 모델, 인증, 권한 부여 등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용한 모든 백엔드 리소스는 앞서 설명한 기존의 앰플리파이 CLI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이 실행되면 앱 운영자를 초대하여 사용자 및 콘텐츠 관리 보기에 액세스하여 개발자에게 업데이트를 푸시하지 않고도 앱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프론트엔드 UI를 생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버튼, 양식, 마케팅 템플릿과 같은 수십 가지 인기 있는 리액트 구성 요소 중에서 선택하고 스타일 가이드에 맞게 사용자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활한 협업을 위해 인기 있는 디자인 프로타이핑 도구인 피그마에서 UX 디자인을 깔끔한 리액트 코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는 모든 UI 및 인프라 아티팩트를 코드로 내보내므로 앱 디자인과 동작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도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넷용 Address 마이크로서비스 익스트랙터는 애플리케이션을 더 작은 코드 프로젝트로 재설계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소스 코드와 런타임 매트릭을 분석하여 애플리케이션과 해당 종속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보조 도구로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변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의 전체적인 시각화를 제공하고 코드 리팩터링을 돕고 팀의 민첩성, 가동 시간 및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개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 프로젝트로 코드 베이스를 추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도구는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서비스 아키텍처로 리팩터링할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더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익스트랙터는 코드 분석 및 런타임 프로파일링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각 구성 요소의 종속성과 매트릭을 보여주는 시각화를 생성합니다. 이는 코드 및 런타임을 분석을 위해 다양한 도구의 출력을 수동으로 상호 연관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단순화합니다. 또 도메인 주도 설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리팩터링을 촉진합니다. 시각화된 그래프에 레이블을 지정하여 이 코드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메인 주도 설계와 같은 업계 모범 사례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별도의 코드 프로젝트로 추출할 수 있도록 리팩터링해야 하는 종속성을 하이라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모놀리식 코드베이스를 더 작은 코드 프로젝트로 리팩터링을 지원하며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터링하여 독립 코드 프로젝트로 추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마이크로서비스 익스트랙터를 사용하여 팀들이 직접 선택한 도구들로 개발, 구축, 배포 및 독립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로 소스 코드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0여 개가 넘는 서비스 API에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SDK에 새로운 SDK도 추가되었는데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개발자를 위한 코틀린, iOS 네이티브 개발자를 위한 스위프트, 그리고 러스트용 SDK가 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ddress 챗봇을 사용하여 Address 리소스를 관리하고 슬랙 채널에서 Address CLI 명령을 실행하여 Address 워크로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도 출시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슬랙 채널에서 Address CLI를 안전하게 실행하여 EC2 인스턴스를 확장하고 Address Systems Manager 런북을 실행하고 Address 람다 동시성 제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슬랙을 사용하는 많은 고객들은 이미 직접 슬랙 앱을 만들고 람다와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기능은 앞으로 여러 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리인벤트 2021에서 소개된 새로운 기능 및 업데이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린 부분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과 업데이트가 있으며 한 번씩 확인하여 여러분들의 혁신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강연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AWS 리인벤트 리캡 행사의 DevOps 엔지니어를 위한 신규 운영 서비스 발표를 맡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의 김현민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 리인벤트 2021년 참석 후기, DevOps 관련 신규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신규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이번 리인벤트 행사에서 추천할 만한 세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WS 리인벤트 2021년 참석 후기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해서 거의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리인벤트 행사장인 라스베가스에 가는 거라 무척 설렜었는데요. 마침 라스베가스 공항이 공사 중이어서 한국에서 가는 직항이 없어서 이번 리인벤트에 참석하게 된 한국 분들은 대부분 경유를 해서 갔어야 됐습니다. 저도 LA 공항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오랜만에 라스베가스에 오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행사보다는 좀 적지만 3만 명에 가까운 참석자들이 모였고 특히 한국에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300명 이상의 분들이 리인벤트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리인벤트에 참석하려면 사전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 행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AWS 15주년, 리인벤트 10주년 행사라서 더욱더 AWS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새로 취임한 아담 셀럽스키 CEO의 키노트 발표도 들을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안정적인 발표 진행을 볼 수 있어서 놀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특히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들, 금융, 제조, 자동차, 우주,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별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는 미국의 나스닥이 지난 10년 동안 AWS를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능을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증권 거래소의 혁신을 이어나갈 거라는 키노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5G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자체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주 관련 기업들을 위한 기술도 계속 추가될 거로 이야기했습니다. 제조 혹은 IoT 기업들을 위한 디지털 트윈 혹은 커넥티드카 서비스도 소개해서 일반적인 IT 인프라뿐 아니라 산업에 특화된 서비스까지 AWS에서 모두 제공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고 다양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리인벤트 행사에서 AWS 유저그룹 글로벌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요. 29개 나라에서 약 90명의 유저그룹 리더분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미더에서는 AWS 리인벤트에 10번 참석을 한 보스턴 유저그룹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온라인 미더를 했지만 이제 다시 오프라인 미더를 준비해야 했다라고 리인벤트 행사 때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풀려나면서 오프라인 미더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뉴욕 유저그룹 분의 이야기는 작은 딥레이서 커뮤니티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AI, ML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신러닝을 배우는 소모임으로 발전시킨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중남미의 칠레에서는 커뮤니티 빌더분이 오셔가지고 IT 업종에서 여성분들의 유저그룹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인도네시아 분도 인도네시아, 도쿄, 시카고, 라스베가스와 같이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까지 리인벤트에 오게 된 얘기를 해주셔서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분들이 AWS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다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 미더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WS 히어로 행사로 리인벤트에 참석한 히어로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아마존.com CTO이신 워너보게스 박사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특히 행사장이었던 스카이폴 라운지의 층이 매우 높아서 한 60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라스베가스의 야경이 사진과 같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같이 참석한 히어로분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데브옵스 세션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신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WS 앰플리파이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의 코딩으로 UI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프로토타이핑 도구인 피그마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리액트 UI 컴포넌트로 변환해주며 실제로 웹 화면상에서 테스트를 하고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어려워했었던 기획자 혹은 디자이너 분들도 간편하게 미리 작성된 코드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리인벤트 행사장에서도 실제 데모를 보여주면서 만드는 걸 시연했었습니다. 키노트에서 세션 예약과 같은 UI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 모델을 편하게 UI 웹 화면에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별도의 툴 없이도 웹 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개발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백엔드 구성 및 관리를 위해서 앰플리파이 어드민 UI의 기존 기능인 데이터, 인증, 스토리지 등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액트뿐 아니라 최근에 유행 중인 플러터 혹은 iOS 혹은 안드로이드와 같은 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URL에서 AWS 콘솔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직접 여러분이 AWS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배포 시에만 로그인이 필요하니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추천 세션 소개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세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세션입니다. EC2 맥 인스턴스를 이용한 네이티브 iOS 앱의 CI/CD 파이프라인 구축과 MLOps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입니다. 양쪽의 URL에 유튜브의 영상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EC2 맥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사의 사용 사례를 말해주었는데요. 트위치나 DNA와 같은 게임 관련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고 사스형 CI 기업으로 유명한 서클 CI에서도 사용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보안이 중요한 금융사인 골드만삭스에서 모바일 앱 개발 시 어떻게 네이티브 iOS 앱의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빌드 파이프라인은 우측 상단과 같이 깃랩을 사용해서 맥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빌드 후 별도의 호스트에서 다시 사이닝을 진행한 다음 다시 새로운 기기에서 업로드를 진행한 것과 같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AWS 인프라 위에서 맥 OS 이미지에 대한 보안 스캔 및 기본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것도 깃랩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AMI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AMI를 이용하는 다양한 어카운트들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각 어카운트에서 테라폼을 이용해서 각 빌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깃랩 러너를 이용해서 모바일 앱을 빌드하고 사이닝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깃랩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VPC와 트랜짓 게이트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금융회사답게 보안적으로 패키지 등도 넥서스와 같은 별도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입니다. 최근에 MLOps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의 경우 노코드를 이용해서 코딩 작업 없이도 다양한 사례에서 응용하도록 만들어진 UI 베이스의 AI ML 서비스입니다. 특히 코드를 다루기 어려운 기획자나 비즈니스 현업 담당자 분들도 엑셀과 같이 손쉽게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분석하고 추천된 모델을 편리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엑셀 형태의 데이터셋을 업로드 후 분석을 시작하면 별도의 코드 작업 없이도 데이터의 형태라던가 특성을 파악해서 저측과 같이 데이터 분포를 보여준다던가 우측 화면과 같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으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특히 익스포트된 노트북을 이용해서 전문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바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들은 저희 회사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분은 AI, ML 업무를 진행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MW 그룹에서 실제로 좌측과 같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어떤 옵션을 추천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AI 프로젝트를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이용해서 우측과 같이 코드 작성 없이도 이제 오토 ML을 이용해서 고객이 가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에 도입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MLOps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아키텍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BMW 그룹에서는 데브옵스 팀에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이용 가능한 베스트 프랙티스 인프라 환경을 표준화해서 어떤 비즈니스에 요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템플릿으로 프로젝트 도입의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어플리케이션에 머신러닝을 도입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 중에 추첨을 통해 총 150분에게 AWS 15주년 및 AWS 리인벤트 10주년 기념 전천후 바람막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중복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하고요. 한 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QR코드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문제입니다.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기능 플래그 및 A/B 테스트 같은 실험 및 기능 관리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아마존 클라우드와치의 새 기능은 무엇일까요? 1번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에비덴틀리, 2번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신테틱스, 3번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럼, 4번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로그 인사이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